바닥에다가 종이 한 장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눈 감고 예.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렇게 한 30초 정도 하고 눈을 딱 떴을 때 골반이 뒤틀려져 있는 쪽으로 돕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척추, 네. 건강, 그리고 생활습관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분들 위해서 좋은 자세, 나쁜 자세, 이거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자의 높이가 되겠죠. 의자가 나한테 맞아야 되고 미끄럽지 않아서 정확하게 앉았을 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되고,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안 되고요. 너무 높으면 다리가 들뜨면서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게 되고요. 너무 낮게 되면은 무릎이 올라가면서 좌골, 앉을 때 의자에 닿는 부위가 꽉 눌리게 되면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높이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높이에서 예. 수평에서 대략 한 6cm에서 8cm 정도 약간 낮게, 고개는 빳빳하게 들고 눈만 살짝 깔았을 때 앞면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이면 이렇게 소파와 한 몸이 되시는 분들, 이때도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가 있을 것 같아요. 소파에 눕는 것 자체가 나쁜 자세고요. 하물며 소파에 앉는 자세도 나쁜 자세입니다. 두개골과 엉덩이가 일직선 상태로 꼿꼿하게 앉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 보면 등받이 의자가 100도에서 110도 정도 약간 뒤로 넘어간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시중에 있는 소파들은 대부분 120도에서 150도까지 뒤로 과격하게 넘어가죠. 그 자세를 오래 취하게 됐을 때 그냥 거기서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TV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들죠. 그러면 고개를 앞으로 당기면서 일자목과 역시자목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앉는 것도 나쁘지만 옆으로 눕는 것은 더욱더 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팔걸이의 높이가 대부분 높습니다. 본인의 베개보다. 그래서 옆으로 휘어요. 이제 그러면 승모근도 늘어나고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이죠. 그걸 또 낮췄다 하더라도 소파는 2인용이나 3인용일 때 엉덩이가 닿는 자리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잖아요. 그 부위에 어깨와 허리와 허벅지가 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위가 침대처럼 곡선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거꾸로 밀어 올리게 되면서 등이 휘거나 허리가 휘어서 측만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단히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 꼬는 거 척추에는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죠. 실제로 이제 다리를 꼬게 되면 한쪽 무릎이 한쪽 무릎으로 올라갈 때 네. 고관절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럼 골반이 고관절에 이렇게 끼워져 있으니까 골반을 뒤틀죠. 그러면 골반이 수평으로 돼 있어야 요추와 흉추와 경추가 딱 일직선으로 쓰게 되는데 골반이 비틀려집니다. 그러면서 비틀려진 각도만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요추를 휩니다.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그 압력이 휜 쪽으로 디스크가 밀려나가죠. 그것이 이제 허리 디스크입니다. 골반을 뒤틀지 않게끔 다리를 올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다리를 올려야 편합니다. 청소년인 경우에는 다리를 안 올리게끔 지도할 수 있지만, 예. 성인인 경우에는 이미 뒤틀려 있어요, 허리가. 그래서 그렇게 올려야 허리가 안 아픈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골반 교정과 요추 교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노력을 통해서 다리를 꼬지 않게, 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차라리 일어나서 그 실내를 좀 걸어서 근육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앉는 것이 좋지, 다리를 얹는 습관을 빨리 버리셔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잘 때 척추에 좋은 자세를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푹 꺼지는 매트에서 바로 잔다면 움푹하게 등이 휘겠죠. 그럼 등 근육은 밤새 늘어나고, 그래서 등이 피곤하고요. 복근은 뭉쳐지기 때문에 내장이 뭉쳐지면서 호흡을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깊이 되지 않다면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매트가 일단 좋아야 되고, 누웠을 때는 바로 누웠다가 옆으로 누울 때는 주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뒤쪽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 왼쪽 시간을 조금 길게 오른쪽은 좀 짧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누웠을 때는 베개가 뒤통수에 받쳐지는 것이 아니고 목에 끼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경추에 딱딱한 나무 베개 같은 거에 수건을 덮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겠고요. 그랬을 때 뒤통수가 바닥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1인치에서 5cm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한 2, 3cm 떨어지면 좋겠고요. 경추 베개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옆으로 누웠을 때는 경추 베개를 베시면 안 되고요. 어깨 넓이에 따라서 옆으로 누웠을 때 추가로 벨 수 있는 쿠션을 옆에 놓고 자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돌아 누우면서 끼면 편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같이 사용해 주시고, 왼쪽으로 누우면 연유성 식도염에도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위장이 그 많이 담을 수 있는 부위를 만곡부라고 합니다. 거기에 위산이 고여야 되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그게
땅 쪽으로 가고요. 반대쪽으로는 그게 엎어지는 형상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그러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왼쪽으로 주무시는 것이 좋겠고 심장 불안증이 있는 분들도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심장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수면 자세를 조심해서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척추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차렷 자세로 섰을 때 본인이 거울을 봐서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다. 그게 첫 번째. 뒷면을 사진으로 찍어봤는데 날개 쭉지가 한쪽은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들어가 있고 또는 좌우의 높이가 다르고 세 번째는 전면을 봅니다. 갈비뼈의 높이가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배꼽의 위치가 정중앙에 있지 않다든지 또는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 등이 똑같지 않고 한쪽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 바닥에다가 종이 한 장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눈 감고 예.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렇게 한 30초 정도 하고 눈을 딱 떴을 때 골반이 뒤틀려져 있는 쪽으로 돕니다. 정면을 보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회전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골반이 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